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만든 김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시 강말금입니다. 네, 제가 한 1년 전쯤이었나? 1년 더 됐나요? 이 자리에서 김초희 감독님의 단편선 기획전을 그때 GV를 같이 했었는데 감독님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장편 데뷔작을 찍으셔서 또 이렇게 그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전 너무나 영광이고 기쁜데요. 감독님은 또 오늘 강만일금 배우님께서 기획자를 주인공으로 뽑혀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날이 올 걸 몰랐는데 그때 기획전 할 때 한 7명도 안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없었는데 네. 오늘 꽉 채워주시니 훈훈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매진이었어요. 네. 좋네요. 네. 그 강말금 배우님께서는 이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저한테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좀 기분, 지금 상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2020년 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뭐 평생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너무 기쁘고 막 얼떨떨할 정도로 기쁘고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제가 항상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이 극장 좋아하고 영화 보러 오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또 여기 처음 앉아 보니까 예,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의자도 너무 이쁘네. 그 눈썰미가 좋으신 관객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착장 배우님의 의상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 의상은 다라이하고 세트로 오늘 나오는 그 의상인데 이사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입고 이 또 장국영하고 처음 만날 때 빨래하면서 입고 있는 그 옷입니다. 예. 다라이는 안 갖고 오셨어요? 다라이 갖고 올라가다가 다음에 갖고 나올까 예?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뭐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제목 따라 운명이 간다는 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실이는 복도 많지는 부산에서도 3관왕에 올랐었고 최근에 서독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여러분 영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그 이 영화 시나리오 쓸 때 제목이 사실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촬영할 때는 눈물이 방울방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영화 준비하면서 시나리오 쓸 때는 기다리는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마음의 상태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는 눈물이 방울방울, 그리고 세 번째는 찬실이 역을 맡아주신 이 배우님께서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눈물이 맺히듯이 하는 상황들이 그게 정말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눈물 줄줄 흘리는 것보다 방울방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로 만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딱 적당하게 이렇게 눈물이 방울방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면서 눈물이 안 나와라는 제목을 넣었다가 그리고 제 마음의 상태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화를 다 찍어놓고 보니까 사실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실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뭐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좀 투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떤 고통의 시기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한 사람이 고통을 관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날 때는 너무나 지난하고 어둡고 무섭지만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떠한 자긍이나 뿌듯함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 순간이 오는데 강말군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그럼 눈물이 방울방울 시절에 만나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요 앞에 그 자유연기라는 거기서 이제 되게 오열신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정말 이렇게 좀 돈도 없고 뭐 허리는 고장 나고 뭐 그때 제가 이제 교열이라는 알바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장당 700원 받는 알바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막 집에서 이렇게 막 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영화 찍을 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 찍고 좀 잘 돼가지고 마음도 좋고 행복하고 이럴 때 이제 감독님 저를 캐스팅을 이걸 보시고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안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죄송했는데 제 덕에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예 뿌듯합니다. 제가 들었었는데 자유연기를 보시고 감독님이 배우분께 이메일을 보내서 만나보고 싶다 캐스팅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김초희 감독님한테 이메일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그런 제안은 아니었고 이제 일적으로 받아봤는데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도 그 영화처럼 본인의 개성이 아주 넘치세요. 좀 보면 재밌거든요. 그 별거 아닌 이야기도 굉장히 감칠맛 나게 하시는 분인데요. 배우님이 처음에 받으셨던 이메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예, 그 제가 작년 여름에 공연 준비 연습하고 있을 때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정동진 영화제에서 자유연기를 보시고 돌아오셔서 쓰신 메일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간곡하고 좋은 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감독님에 대한 간단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와 영화를 봤다 이런 이야기와 그런데 굉장히 간곡하다고 해야 하나? 절박하지 않았나요? 예, 절박하면서도 약간 밝았습니다. 뭐 어둡고 칙칙한 메일이 아니었고 마음 절박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 배우들이 그런 메일 받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당신이 좋아서 당신하고 작업하고 싶다는 그걸 행복했고 그 다음에 첨부된 시나리오를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지하철 안에서 계속 읽다가 환승 못할 뻔하고 막 그렇게 읽었거든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잘 읽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간곡하게 저 같은 무명 배우에게 메일을 주시다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방금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쓰셨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칙칙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영화처럼 그런 톤인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밝고 웃음이 넘치잖아요. 그 코미디 감각이 여실히 살아있는데 그 감독님은 배우분께 이메일을 보낼 때 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 저는 이분과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절박했던 것 같아요. 절박이랑 간절이랑 비슷한 뜻인가요? 미묘하게 달라요. 그럼 그 두 개가 합쳐진 또 다른 무슨 단어인가요? 절실. 띵동. 네. 네. 절박은 약간 시간적인 제한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 질문이 뭐였죠? 이메일 쓸 때 그냥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영화로 다시 영화라는 걸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의 불씨를 지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찬실이라는 임무를 해줄 사람에게 메일을 쓴다라는 건 감독한테는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기로거든요. 그냥 제 마음을 던지면서 썼던 것 같아요. 자유연기를 보고
그렇게 압도당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만나셨을 때도 리딩 같은 거는 전혀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혹시나 마음에 안 들게 될까봐 이 배우가. 네, 사실 해보지 않은 이상, 덤벼보지 않고 이렇게 부딪혀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부딪혀보지 않은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삶의 태도랑도 되게 비슷한데요. 그 리딩이라는 것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인물에 근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단면이잖아요. 사람한테는 굉장히 여러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이분을 만났을 때 제가 쓴 시나리오는 찬실이라는 인물은 다소 엉뚱하고 좀 통통 튀고 귀여운 사람이었지만 자유 연기를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그 단편을 보면서 받아들였던 건 이분 안에 찬실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그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거는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건데 그거를 믿고 싶었는데 리딩을 시켜보고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걸 더 믿었어요. 제가 받았던 느낌을.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인의 직관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분 속에는 분명히 그런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지고 계신 훌륭한 배우분이셨고 저는 그 찬실이가 귀여워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귀엽기는 하신데 그 남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귀여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애교가 뭔지 잘 몰라서 옛날에 이제 한 4년 전에 연극할 때 애교를 인터넷에서 쳐봤습니다. 애교 이런 거 잘 모르고 해가지고. 근데 뭔가 이 감독님도 보편적인 애교 같은 걸 바라실 것 같은 분은 아닌데. 저는 약간 귀여움에 대한 나름 생각이 좀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귀염성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그 귀염성이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오래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꼴보기 싫고 얄미운 짓을 하고 미워 보일 때도 사람이 좀 못생겨도 귀염성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귀염성이 있으면 그냥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봐도 밉상인데도 계속 보게 되고 그런 매력인 것 같은데 찬실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인데 그 귀염성이 없으면 이 인물을 끝까지 바라보는 데에 숨이 찰 것만 같더라고요. 저 가보기에도 그렇고 가객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꼭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찬실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찬실이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 호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보고 찬실이라는 인물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생각과 그리고 감독님의 약간의 어떤 자전적인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캐릭터의 레퍼런스가 감독님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요. 배우님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찬실이가 2명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뭔가 뭐 비슷하게 돼가나 보다 생각을 했고 그냥 이 시나리오에 분명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서 전체 이야기에서 조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앞에 연극이 있고 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주 정도 있었고 사이사이에 다른 그 배우님들 만나서 리딩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뭐 의상 피팅을 하거나 근데 그 3주 동안 제가 한 일은 그냥 시나리오를 읽는 거였고 어떤 부분은 너무 자신이 없었고 어떤 부분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부분을 하면 사람이 어둡고 칙칙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면 감독님이 어김없이 귀엽게 하라고 하셨죠. 어떤 그렇게 부분이 자신이 없었어요? 가령. 어, 네. 자신이 없는 부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1년 전에 찍었죠. 우리 깜빡깜빡해요. 저는 이 두 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시고 어떻게 디렉션 주고 받으셨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는 감독이더라고요. 배우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 그 디렉션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여기는 직접.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배우가 그것을 저는 모방을 잘하는 배우는 또 아니어가지고 그걸 들을 때 막막하고 어떤 때 짜증나기도 했었는데 모니터에 보이는 모습이었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를 비우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뭐 많이 모자랐을 텐데 감독님이 또 깜짝까지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주인공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되게 우리 훈훈하네요. 어쨌든 현장에서 별 트러블 없이 되게 서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즐겁게 하기도 했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을 찍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배우한테 어떤 디렉션을 줬을 때 그 감정이 납득이 될 만한 설득의 이유를 던져야 사실 배우가 그게 이해가 되면 그 감정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장이라는 것이 저도 그런 식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씬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장이라는 것이 해는 막 지고 있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찍어내야 되는 분량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화를 계속하면서 시간이 쫓기면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에. 그래서 흉내도 많이 냈고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해달라 하지만 저는 그 디렉션이 그렇게 좋은 디렉션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점점 하다 보면 지혜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현장은 최선이지요. 그냥 저희가 뭐 체력과 그리고 이렇게 하늘과 뭐 그 안에서 천운과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하는데 하루에 찍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한 씬 그냥 다 100% 100점 맞을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초희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쭤보면은 본인은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의 막 감독이다. 막 현장에서 사람들이 내 옆으로 오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장난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배우님이 느끼시는 감독님은 어때요? 현장에서? 좋은 말 안 해줘도 괜찮아요. 솔직히 뭐 근데 사실 1년이 지나가지고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1년이 딱 12월 12일에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했거든요. 그 촬영이 이제 김영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촬영 분량이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봤을 때 감독님은 내가 이번 장편이 처음이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고 스태프들한테 까셨어요. 이렇게 딱 까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촬영 조명 감독님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셨고 뭐 그 변수마다 대본을 새로 바로바로 쓰셨어요. 굉장히 급박한 어느 날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어쨌든 못 오시고 계시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때 대본을
2시간 동안 딱 새로 쓰셔서 딱 찍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적응하셨고 또 열려 있어서 뭐 현장에서 새로 만든 대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뭐 장국영이 갑자기 중국말 하는 그 부분도 현장에서 바로 예 하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시나리오를 2시간 만에 고친다는 거는 보통 정신력은 아닌 것 같아요, 감독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정신력이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시는 모양인데요. 저도 장국영이 갑자기 중국말로 하는 장면 너무나 천재적인 타이밍이어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되게 있었다면 너무나 코미디 감각이 뛰어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촬영이 들어가기 직전에 리딩을 보통 한번 하고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는데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 임팩트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김영민 선배님한테 원래는 아니요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스텝 있으면 빨리 와보라고 해서 아니요를 중국말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시켜봤는데 너무 웃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속으로 이 스텝들은 어쨌든 부슈라는 그 말을 그 대사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 반응을 보고 스텝들이 안 웃으면 뺀다. 그래서 감추고 싹 들어갔는데 다들 빵 터지는 거예요. 됐다. 이러면 이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영화 볼 때도 관객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슬픈데 맑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것이 강말근 배우님의 얼굴과도 같았고 찬실이라는 사람의 성정 같기도 했어요. 전 찬실이가 되게 특이하다고 저한테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찬실이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대우도 안 해주고 그것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 찬실이는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고 자긍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떳떳하고 늘 당당해 보이지? 오히려 소피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소피보다 더 위에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뭐 그 시나리오에 있는 찬실이고요. 그런 사람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는 사실 저도 제가 딱 40살에 이걸 찍었거든요. 40인지 41살인지 어쨌든 그래서 저도 한 40대니까 나도 고생 좀 하고 살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실이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죠. 제가 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30살에 정말 좀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이렇게 대충 생긴 어떤 나이든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연극하고 연기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본인은 느껴요. 모르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어도 미래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찬실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인생을 그런 태도로 살고 싶은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이상향 같은 것이 찬실이한테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꿈꾸는 어떤 것을 하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는 김초희 감독님의 그런 성향도 묻어있는 게 분명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아까 이메일에서 감독님이 본인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를 소개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이제 실제로 한 7년 정도? 8년 정도? PD를 하셨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그 PD에 대한 일을 잘 설명해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머니만 본인이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영희가 어떤 영화 찍었냐고 물어볼 때도 그냥 말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화에서 그 찬실이가 PD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아예 장면화해서 보여주는 컷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이 그걸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어둠 속에서 내려갈 때 찬실이가 사람들 뒤에서 손전등을 비춰주잖아요. 맞습니다. 유리하시지다. 하시지다. 예. 예, 그래서 나 이런 일을 했어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완전히 울었었거든요. 눈물이 터졌는데 그 남들을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춰주고 그 빛이 굉장히 따뜻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부터 찬실이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영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손전등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 거야. 같은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했던 대사도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다고. 시나리오에는 PD님 우리 봄이 오면 또 영화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였었는데 엔딩에서 그 배우들 그러니까 엔딩 씬 찍기 며칠 전서부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거 저도 장편 시나리오를 이거 하나를 한 1년 내도록 고쳤었거든요. 근데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촬영 직전까지 저는 끝까지 즉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몰고 늘어져서 고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 엔딩이 모자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 아침에 그 마지막 대사를 촬영 찍기 찍는 날까지 고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저희가 고치고 있지 않다면.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저는 그것이 각자 소망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 소망을 담는 마지막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그 대사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세상도 제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각자 원하는 바대로 영화에 담기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 대사가. 그게 저는 이미지적으로도 아름다웠지만 강말금 배우님이 우리가라고 발화할 때 그 울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몇 테이크를 찍으셨을까도 궁금했고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서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너무 추워서 아무런 새벽 3시였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진짜 아휴 추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해가 기억나십니까?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고친 대사였기 때문에 엔딩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제 느낌에 사람들이 이 엔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저 화 아니었죠. 추워가지고 여러분 저를 믿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장면을 찍어야 된다고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네, 오늘 그 관객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프로파간다 최지훈 실장님이 협찬해주신 선물인 거죠? 예. 아비정전 VHS 하고요. 오리지널 엽서예요.
그래서 먼저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해주시고요. 둘 중에 원하는 걸 먼저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이 가장 빨라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이요. 찬실 방에 비디오 테이프 몇 개 있는데 그 집시의 시간 영화에도 중요하게 나오고 하나는 희생이었는데 가운데 거가 도저히 뭔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무슨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네. 당연한 거겠죠. 이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였나? 감독님도 기억이 가물가물 아니요, 그 두 개가 같이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손드셨던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 그 영화 초반부에 그 춥다는 메시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그 장국영 배역을 맡으신 배우분이 자기는 안 춥다고 하는데 몸은 떨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혹시 설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람 40 넘어야 철든다 뭐 이런 말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제가 40살이 넘은 그 언저리에서부터 사는 게 뭔지 그때부터 조금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즈음에 계절이 변하는 것이 제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즈음이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고 준비하고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이 없는 겨울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면 땅이 정말 마르도록 꽝꽝 얼잖아요. 그리고 봄이 오면 거짓말같이 무성하게 녹음이 확 피잖아요. 그 감각이랑 그 느낌을 계속 저한테 대입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춥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꼭 봄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왜 이러지? 우시는 거예요? 연기예요? 네. 우는 사람 보면 약간 놀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 감각이 찬실이가 이불 빨래를 하는 것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불 빨래를 하는 순간 약간 발은 말랑말랑하고 그쵸? 물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좀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겨울이었지만 제 마음에 뭔가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추운 겨울인가? 그래서 화병 이런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기다리는 마음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이 영화를 쓰셨을 때 제목. 그때 초고를 제가 봤었는데 저의 의견, 모니터링 이런 것 때문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더 할 이야기는 아니었었어요. 저는 좋은 의미로 그때 시나리오는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토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토해낸 사람의 작업물을 보고 기술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고 이 영화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일부러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는 그 1년여 동안 시나리오를 끈질기게 고치고 또 고치다 보니까 찬실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고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있었고 치유돼 있었고 되게 정제되고 지금의 형태로 이미 성장했다, 변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찬실이는 딱 지금의 모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안에서 성숙해져 있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이 영화의 성장 변화를 봤던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을 또 배우님께서 되게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무겁지만은 않게. 고맙습니다. 좋네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계신 분. 가시는 김에 저 엽서 좀 배달 좀 해주세요. 그 혹시 그 마지막에 약간 찬실이는 복도만치란 노래가 판소리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 굳이 다양한 여러 가지 장르 음악이 있었는데 굳이 그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래를 해주신 분이 그래서 판소리를 굳이 이제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이거 혹시 이제 하나만 더 물을 수 있다면 그 감독님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감독이 어떤 분이 있으실지 물어봐도 될까요?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감독이요? 네네. 네. 그 판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즈음에 우연히 이희문 씨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우연히. 그리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저하고 그 성장 배경 같은 것들에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냥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굴곡이 많은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부터는 좀 사람이 돼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독이라는 것을 계속 미뤘던 이유는 영화라는 걸 처음 했을 때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다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워크숍의 수강생이었거든요. 근데 다 감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영화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해내야지 좋은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돌고 돌아 제가 지금 그냥 감독이 된 건데 그것처럼 이희문 씨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분도 어머니가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거를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최종적인 그 제목을 정했을 때 그 복도 많지라는 어감이 그 타령과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설방아탕화령이라는 그 원곡에 제가 쓴 가사를 제가 던져서 정중엽이라는 음악 감독님이 그걸 편곡을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좋아하시는 감독은 누구예요? 오즈야스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에 또 이렇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만 저는 사실 그분이 뭐 일본 분이라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삶에도 태도가 필요하지만 영화에도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 영화는 제가 사는 어떤 삶
내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거를 이미지로 가장 적확하게 잘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삶 같은 걸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목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태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싫어하세요?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그 젊은 시네필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논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분 영화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세요? 크리스토퍼 놀란요? 네. 인셉션? 아시네요.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여기.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후반부에 그 집주인 할머니께서 사랑도 꽃처럼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시 쓰는 장면에서 엄청 울어버렸는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주인집 할머니가 왜 글씨를 배우는 할머니로 설정된 건지도 궁금했고 그 장면을 연기하신 배우님의 감정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배우님이 그 장면 찍으실 때, 연기하실 때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제목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저는 윤여영 선생님께서 진짜 그 촬영 오셔서 이제 첫 테이크, 두 테이크, 세 테이크 정말 너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윤여영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시고 74세신가 뭐 그러신데 세 테이크쯤 넘어가실 때부터 낯빛이 변하시고 그래서 뭐 저희 그 촬영 속도를 엄청 빨리 이렇게 땡겨주신 분이신데 선생님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장면을 너무 잘 찍고 싶은 나머지 눈물이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 저는 이제 시나리오 읽을 때 그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찍을 때는 눈물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낯빛이 변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방울을 흑감독님께서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편집본 보니까 저는 너무 욕심을 내서 울지 못한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충분히 그런 느낌이 느껴졌었는데 눈물이 한 방울만 포착돼 있었는지 잘 몰랐네요. 영화 볼 때는 네 전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잊어주십시오. 네. 지나치게 솔직하셨어요. 네. 감독님은 그 문장을 생각하게 된 계기와 그 할머니의 설정을 왜 그렇게 글을 못 쓰는 분으로 하셨는지. 저는 할머니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책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체화된 지혜도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 즐겁게 세월을 보내시고 사셨잖아요. 요즘 할머니들 말고 그런 할머니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지혜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담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실제로 한글을 모르세요. 근데 여기 복실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이 맡은 역할의 할머니 그 다음에 찬실이가 언급하고 있는 할머니 김영이 언급하고 있는 할머니 다 제 할머니입니다.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기록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저희 할머니가 이 영화를 완성시킬 즈음에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마음을 한껏 다 담아서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전에. 근데
저를 키워준 할머니인데 부산에 계신데 못 내려간 이유는 여러분들 만나고 가려고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여러분 그 대사는 저희 삶의 유한한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어요. 유한한 건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별이 영원한 우리 별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별이고 우리는 또 다른 먼지가 돼서 이제 행성을 우주를 떠돌면서 또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감독님하고도 방금 전에 나누고 왔었어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맑은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그 찬실이가 장국영 씨에게 제가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마치 점쟁이한테 묻듯이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국영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직시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이고 또 김초희 감독님도 다른 곳에서 얘기하셨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사랑하지만 모두가 다 감독이 될 수는 없지 않나. 근데 찍고 싶었던 거예요. 감독님도. 내가 감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요. 네, 그걸 인정하고 돌아서 장편 데뷔작을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게 되게 울림이 컸는데요. 배우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30살 가까이 되셔서 갑자기 연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을 달려가지 못하고 빙빙 돌거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지 어떤 감정들인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저는 부산대 국문과를 갔는데 부산대 국문과에 가면 못 사는 집 아들 천지입니다. 못 사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극회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순간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못 사는 집이 아니었더라면 난 연극영화과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또 너무 외모가 평범했기 때문에 어디에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몇 년 앓으시다가 돌아가셔서 또 집이 완전 뭐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취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30살에 이제 극단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펼쳐진 7, 8년의 20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도 못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남 탓을 하고 정말 맨날 술을 먹고 일도 못하고 계속 그 다른 걸 하나도 자라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30살쯤 되면은 연인하고 결혼을 꿈꿀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이제 좋은 이렇게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걸 못 자라나게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하나도 안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0살에 극단 어디에서 같이 살면서 연극하는 극단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뭔가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저주처럼 생각됐고 심지어 한 5년 전만 해도 저주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까지 방기하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
다가오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또 다른 게 저희 언니가 그 지금 44살인데 얼마 전에 19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영화를 봤어요. 그 보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부산영화제에서 보고 나서 아 찬실이가 내 같다 아닌가 내가 더 찬실이가 더 낫나 난 하고 싶은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이 과연 저주였던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44살에 이제 찾아가야 하는 언니는 또 어떤 심정일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찬실이처럼 깊이 생각할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이유로든 약간 막연한 블랙홀이나 어떤 안개 속에 그걸 근처에 갔다가도 가둬놓고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연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 연극이란 잡지에 기자로 취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은 만약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를 하고 그걸 향해서 가야지 그 주변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난 김에 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었던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저기 소피가 연기 못한다고 발연기 소리 들었을 때 찬실이가 누가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네티즌이라고 해서 막 화내잖아요. 근데 전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았어요. 그 화나는 마음. 사실 소피는 연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어떤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을 되게 어리광 부리듯이 쉽게 말을 하면서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때가 우리 모두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나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절박, 절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돌진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는 게 힘들죠. 왜냐면 타인의 시선이나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본인한테 뼈아프게 질문을 던져야 자기가 원하는 거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원하는 걸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몸의 방향은 그쪽으로 틀어버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왜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과정 속에 이미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느낄 수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세세하게 느낄 수 있는 저는 눈 감을 때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이 영화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정말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숨을 못 쉬시는 줄 알고 그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찬실이를 보면서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장국영 씨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뭔가를 했구나. 그게 저는 찬실이가 찍은 미래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뭐 각자 다르게 해석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약간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미를 가진 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찬실이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김초희 감독님도 찬실이처럼
이렇게 몸의 관성을 틀어서 영화를 찍게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고요. 맑은 배우님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힘을 내서 30살 때 연기를 시작하신 것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신의 아이콘 자리였으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도 많았을 텐데 현장에서 배우, 그것도 나와 닮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믿음직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에게 배우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너무 찍어야 되는 분량의 압박을 느끼면서 제가 컨트롤해야 되는 양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배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냥 저는 배우라는 건 모든 이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운명적으로 배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에 큰 배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분 얼굴이 굉장히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분이 원래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자기 인생을 꾸려온 사람이 가지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게 이분 안에 있고 그것을 제가 믿었고 그것을 기꺼이 꺼내서 보여줘서 그거는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축적해 온 부딪히면서 살아온 그 삶의 어떤 궤적을 감독이 어떤 인물을 만들면 그건 찰나에 마주쳐서 그것을 우리가 딱 보는 것 같거든요. 그 신비로운 순간이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마지막으로 배우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 내년이 기대되는 그 환약이 기대되는 배우로 선정이 되신 건데요. 2020년의 목표 같은 거 말고 지금 배우님께서 연기를 통해서 느끼고 계시는 거, 지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저는 제가 0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10년 전에 저를 본 사람들은 제가 2020년 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뻥치지 말라 돌았나 할 겁니다. 제가 너무 대사가 안 좋아가지고 극단에 2년 반 있는 동안 대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극단 나왔는데 누가 저를 배우로 대접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0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많은 동료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이정은 배우님하고도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연출이었지만 그분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였거든요. 그렇게 만나면서 지금까지 좋아지든 결과와 상관없이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의 이제 40이 이제 너무 확실한 40대니까 지금 저의 40의 목표는 지금은 그릇이 커지자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고 나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릇이 커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찬실이 현장은 제가 보통 영화 현장에 가면은 얼쭈하게 대기하다가 찍고 집에 오는데 찬실이 현장은 제가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릇이 커지게 하는 정말 결정적인 현장이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이 앞으로 3월에 6월 말입니까? 3월입니까? 그 좀 아닐까요? 예, 개봉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큰 그릇, 큰 사람들을 담는 그릇으로 40대의 배우 생활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까? 예. 마지막 인사까지.
예, 저희 개봉합니다. 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독립영화 개봉의 주인공을 하는 게 처음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목금토일 첫 주 목금토일 이럴 때 관객이 안 들면 그냥 다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초반에 한번 이상입니다. 감독님도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반가웠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 만들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숙연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늦겨울 초봄에 영화가 개봉할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